신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데요. 오히려 건강 생각해서 견과류도 매일 한 줌씩 먹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이 건강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한 줌의 견과류가 조용히 신장을 파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노년기 만성질환과 신장질환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유난히 무겁고 얼굴이 살짝 부어있고 눈이 잠깐 흐릿했다가 풀린 적 있으신가요? 소변색이 평소보다 진한데도 어제 물을 좀 덜 마셨나 보다 하고 넘기신 적은요? 허리가 묵직하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쉽게 붓는데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하고 그냥 참아오진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들을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기능의 70%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 거의 말이 없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작은 이상들이 사실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60세 이후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견과류 4가지와 오히려 늙은 신장을 도와주는 기적의 견과류 4가지를 진료실에서 본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그냥 건강에 좋다니까 라는 말만 믿고 아무 견과류나 드시지 못하실 겁니다. 이제 왜 이 이야기를 TV나 병원에서 제대로 해주지 않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TV나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견과류가 심장에 좋고 뇌 건강에 좋다고만 강조합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에는 결정적으로 빠져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장과 간이 건강했을 때만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보약이던 음식이 지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신장을 압박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해온 수천 명의 환자분들 대부분이 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좋다니까 먹었어요. 하루 한 줌이면 건강식이라며 TV에서 그러던데요. 하지만 그 한 줌 속에 들어있는 옥살산, 인, 나트륨, 기름이 이미 약해진 신장을 얼마나 빠르게 무너뜨리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장은 피로와 붓기, 진한 소변 같은 미묘한 신호만 보내다가 기능이 크게 떨어진 후에야 비로소 이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오늘 저는 병원, 방송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여러분 편에 서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냥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5년, 10년은 지켜줄 수 있는 생존 지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0세 이후 절대로 매일 먹어서는 안 되는 견과류 목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견과류는 캐슈넛입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많은 분들이 매일 한 줌씩 드시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견과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캐슈넛에는 옥살산이 매우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옥살산은 몸속 칼슘과 결합해 단단한 신장 결석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이영숙 씨도 건강 생각해서 하루 50알씩 챙겨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튀긴 음식도 안 드시고 술도 안 드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6개월 뒤 극심한 옆구리 통증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CT 촬영 결과 요관에 0.5cm 크기의 결석이 딱 걸려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캐슈넛 속 옥살산 과다 섭취였습니다. 젊을 때는 잘 걸러내던 양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더 이상 이런 물질을 충분히 정화하지 못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옥살산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신장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캐시넛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60세 이후에는 몸이 더 이상 그 양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이 사실을 모르고 드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신장을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견과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견과류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지방이 많다, 뇌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 한 줌씩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마카다미아가 지방 과부하로 신장을 압박하는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 100g에는 무려 700칼로리 이상의 열량이 들어 있습니다. 성인 남성 한 끼와 맞먹는 열량이죠. 젊을 때는 그 지방을 쉽게 분해하고 에너지로 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은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합니다. 분해되지 못한 지방은 혈관에 쌓여 콜레스테롤 증가, 지방간 악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신장의 부담, 이렇게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 71세 박현태 씨는 심장에 좋다길래 매일 마카다미아 한 줌을 드셨습니다. 3개월 뒤 다시 검사했을 때 체중 처스 4kg, LDL 콜레스테롤 2배 증가, 간 수치 상승, 이 세 가지가 모두 한 번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즉시 마카다미아를 끊고 대신 호두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그 후 2개월 만에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마카다미아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노화된 신장과 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양과 방식으로 먹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위험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집안에 두고 간식처럼 드시는 견과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범인은 가공 땅콩입니다. 소금 땅콩, 달콤한 땅콩, 버터 카라멜 코팅 땅콩, 튀긴 땅콩, 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땅콩 그 자체가 아니라 고온 조리, 소금, 설탕, 향료,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신장이 감당할 수 없는 독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땅콩을 고온에서 튀기거나 볶을 때 생성되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발암 가능 물질입니다. 여기에 과도한 나트륨, 산화된 기름, 설탕 시럽이 함께 들어가면 신장은 배출해야 할 독성 물질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최지우 씨는 매일 저녁 뉴스를 보며 소금 땅콩 한 봉지를 드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검사에서 혈압 통제 불가, 나쁜 콜레스테롤 2배, 관상동맥이 50% 좁아진 상태,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땅콩 때문이라고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런 가공식품이 신장 기능 저하를 폭발적으로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한 봉지인데 괜찮겠지. 하지만 그 한 봉지 안에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절반, 산화된 기름 10도 20g, 혈관을 상하게 하는 아크릴 아마이드, 이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많은 분들이 달아서 더 위험한지 모르는 견과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견과류는 각종 코팅 견과류입니다.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달콤한 아몬드, 캐러멜 코팅 피칸, 허니버터 땅콩, 초콜릿 코팅 믹스넛 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한 봉지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그 작은 한 봉지 안에는
신장을 단기간에 과로시키는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트륨 폭탄. 허니버터 아몬드 한 봉지에는 8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나트륨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신장은 그 소금기를 배출하기 위해 평소의 2배, 3배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 내부의 미세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약해져 미세 손상,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코팅 견과류에는 설탕 시럽, 인공 향료, 산화된 기름이 결합되어 있어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신장 필터, 사구체를 쉽게 막아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통증도 없고 몸은 그저 조금 피곤하고 손발이 붓는 정도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확인하면 이미 신장은 40-50% 기능을 잃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어떤 견과류가 위험한지를 알았으니 다음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신장을 살리는 견과류 4가지. 이 기적 같은 목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견과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진료실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호두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뇌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호두를 신장과 혈관의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 AA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더 부드럽게 흐르게 하고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한 줌의 호두를 6개월 먹었을 때 인지 기능이 평균 11%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윤성호 어르신의 경우 손주 이름이 계속 헷갈려서 우울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저는 약 대신 아침에 따뜻한 물 1컵과 호두 4알을 꼭 드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뒤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손주 이름이 하나도 안 헷갈립니다. 단지 뇌 기능만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검사상 신장 기능 수치도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죠. 호두는 60세 이후 신장 기능 저하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가장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의 견과류 1순위입니다. 이제 2번째 견과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혈압 때문에 고민할 때 꼭 추천드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2번째로 신장을 살리는 견과류는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혈당 조절, 혈압 안정, 혈관 보호, 이 3가지를 동시에 도와주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아몬드에는 식이섬유, 식물성 단백질, 비타민 E,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당이 조금만 불안정해도 신장 혈관이 빠르게 손상되기 때문에 아몬드의 이런 안정 효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70세 배정희 씨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8.0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약을 늘리기 전에 저는 아침 산책 나가기 전에 아몬드 7알과 따뜻한 물을 드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7개월 뒤 그녀의 당화혈색소는 8.0, 7.1로 감소. 혈압 또한 안정되며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아몬드가 특별한 이유는 신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혈당과 혈압을 잡아 신장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단, 절대 소금 설탕이 코팅된 제품은 금지입니다. 그것은 아몬드가 아니라 신장에 과부하를 주는 가공식품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영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장을 도와주는 천연 나트륨 배출기 같은 견과류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신장을 살리는 견과류는 피스타치오입니다. 겉보기엔 작은 견과류이지만 이 안에는 노년기 신장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피스타치오의 핵심 효능은 바로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손상되고 신장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죠. 하지만 피스타치오의 칼륨은 혈관 속 과도한 나트륨을 부드럽게 끌어내며 혈압을 낮추고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부종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68세 임동진 씨는 두 종류의 혈압약을 매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간식으로 오후에 소금 없는 피스타치오 40알 정도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2달 뒤 혈압은 평균 10mm 여치그리 이상 떨어졌고 혈압약도 한 가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스타치오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노년층에서 흔한 황반변성, 시력 저하 예방에도 도움됩니다. 단,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이 묻은 피스타치오는 절대 금지. 그건 건강식이 아니라 그냥 짠 안주일 뿐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단 한 알만으로도 신장을 보호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견과류를 소개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기적의 견과류는 브라질 넛입니다. 이 작은 견과류 한 알에는 신장과 간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특별한 미네랄, 셀레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티온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글루타티온은 신장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독성 물질을 해독하며 신장 손상을 늦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활성산소가 빠르게 증가해 신장 기능이 더 쉽게 떨어지는데 셀레늄이 부족하면 이런 손상이 가속됩니다. 제가 진료한 69세 송은혜 씨는 몇 년째 만성적인 피로, 반복되는 감기, 잦은 숙면 문제를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일주일에 3번 브라질넛 한 알만 드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뒤 그녀는 얼굴빛이 밝아지고 몇 년 만에 이렇게 건강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에요 라고 하며 기뻐하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고 신장 수치가 안정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넛은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루 1알 또는 격일 1알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여러 알을 먹으면 과잉 섭취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4가지 기적의 견과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먹는 방법을 잘못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신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견과류 섭취의 황금 규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견과류를 골랐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신장을 살릴지 망칠지를 결정합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보며 정리한 신장을 지키는 견과류 섭취 황금률 5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 견과류는 절대 금지입니다. 튀김, 소금, 설탕, 먼, 꿀, 시럽, 향료가 잔뜩 입힌 견과류는 더 이상 자연식이 아니라 신장 독소에 가깝습니다. 이런 제품을 먹으면 신장은 소금과 화학 첨가물을 배출하느라 2배로 일하게 되고 이미 지친 필터는 더 빠르게 손상됩니다.
둘째, 공복 섭취 금지입니다. 빈속에 견과류를 먹으면 고밀도 지방과 옥살산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신장에 즉각적인 부담이 갑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후 1에 2시간, 위장이 안정된 시점입니다. 셋째, 하루 한 줌이 최정량입니다. 그 이상은 에너지 과잉이 되어 간신장이 이를 처리하느라 오히려 손상됩니다.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어야지는 노년기에서는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넷째, 견과류를 먹었다면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견과류는 수분이 거의 없는 농축식품이라 물을 함께 마시지 않으면 변비, 포만감, 소화장애를 유발하고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져 신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다섯째, 하루마다 종류를 바꿔 섭취하세요. 오늘은 호두, 내일은 아몬드, 모레는 피스타치오. 이렇게 순환해야 영양 불균형이 생기지 않고 신장도 여러 성분을 균형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황금률만 지켜도 신장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혈액검사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환자들의 변화 사례와 함께 당신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마지막 안전장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환자분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 있나요? 라고 놀라며 되묻는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신장 건강의 마지막 안전장치와 연결됩니다.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던 박성훈 어르신 기억하시나요? 68세이던 그는 만성신부전 3기 진단을 받고 곧 투석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다리는 코끼리처럼 붓고 숨이 차 계단 한 층을 오르기도 어려운 상태였죠. 그분이 한 일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냉장고에 가공 견과류를 모두 버리고 제가 정한 기적의 견과류 4가지로 바꾸고 식후 1~2시간 섭취, 하루 한 줌, 충분한 수분 보충 이 3가지만 철저히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히 3개월 뒤 크레아틴인 수치가 위험 수준인 3.5, 1.2까지 떨어졌습니다. 붓기는 거의 사라졌고 지친 표정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선생님, 제 삶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울먹이며 제 손을 잡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식단을 그대로 따라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기의 신장은 사람마다 손상 정도가 다르고 복용 중인 약도 모두 다릅니다. 이때 특정 견과류조차 독이 될 수 있는 예외 사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신부전 4, 5기 환자, 칼륨 수치가 5.0 이상인 환자,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복용 중인 환자. 이 세 부류는 좋은 견과류조차 섭취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최근 혈액검사 결과 칼륨, 크레아틴인, EGFR가 화기치 않은 부작용을 막고 신장을 안전하게 회복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않고 붓는다고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한 피로, 노화, 컨디션 문제라고 오해하고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선택한 순간부터 신장은 조금씩 회복을 시작한다는 것.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먹는 견과류 한 줌, 식후 1D 2시간을 지키는 그 작은 습관, 가공 견과류를 끊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는 그 변화가 3개월 후 혈액 수치를 바꾸고 6개월 후 피로감과 부종을 줄이며 1년 뒤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변화하려는 여러분의 의지만큼 강력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오늘의 이 작은 깨달음이 당신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